노화는 다리부터 시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담 학원대 주고 앨 때까지 못 걷습니다. 30세 이후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88도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즉, 70세가 되면 전성기 때 가졌던 근력의 거의 3분의 1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에서든 되돌릴 수 있는 예방 가능한 근육 위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다리 근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과학적으로 입증된 4단계 루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분 좋게 만드는 피트니스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자립을 구해줄 수 있는 40년간의 임상 연구에 기반한 의료 등급의 개입입니다. 제 이름은 최서연 박사이며 저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노인 재활 전문가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노화 관련 근육 손실에 대해 67편의 동료 심사 연구를 발표했으며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여 84세 노인들이 휠체어에서 등산로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 경기도에 사는 81세 할머니. 김영희 씨는 우편함에 가기 위해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계단을 오르거나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 따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희 씨는 매일 아침 5km를 걷고 공원에서 증손주들과 놉니다. 이 변화는 이 루틴을 사용하여 단 1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혁신적인 단계를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은 노화와 근육 손실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은 노년층에게 재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65세가 되면 약함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기능을 회복하기는커녕 간신히 유지하는 일반적인 운동을 나눠줍니다. 더 나쁜 것은 의사들은 종종 환자들에게 근육 손실은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료과실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자립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80세에도 30세 때와 동일한 성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력을 만드는 세포 기계는 늙지 않습니다. 늙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버밍엄 대학교의 최근 획기적인 연구는 75세 노인의 근육 줄기세포가 올바른 자극을 받았을 때 25세 노인의 것만큼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올바른 자극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잠자는 근육 형성 경로를 활성화하는 정확한 4단계 프로토콜을 드릴 것입니다. 이 루틴은 일주일에 3번, 단 20분이 걸리며 헬스장 회원권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다리 근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근섬유를 재활성화하는 신경학적 리셋,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빨리 근력을 키우는 점진적 과부하 시스템, 노화된 근육에 직접 영양분을 전달하는 순환 향상 기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을 막는 통증과 피로를 예방하는 회복 가속 프로토콜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다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 피트니스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실제로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근육 손실에 대한 숨겨진 진실. 당신이 다리 근력을 잃는 이유는 근육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자극 부족으로 인해 셧다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괜찮지만 깨어나서 기능하기 위한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경부터 과학자들이 운동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신경계와 근육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각 운동단위는 10개에서 2000개의 근섬유를 제어합니다. 올바른 종류의 저항으로 이러한 연결을 정기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경계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근육이 여전히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일 때에도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근육 조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근육 조직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차를 가지고 있지만 1단 기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혁명적인 부분은 이 과정이 어떤 나이에서든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라베마 대학교의 박민준 박사의 연구는 90세 노인들이 단 16주 만에 잠자는 운동 단위를 재활성화하고 근력을 3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신경학적 재활성화라고 부르는 매우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1단계 신경학적 리셋 프로토콜.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과 다시 연결되도록 준비시키는 신경학적 리셋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노인 운동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활성화 단계를 건너뜁니다. 정확히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을 위해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서십시오.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땅에서 약 5cm 들어 올리십시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모든 주위를 서 있는 다리의 근육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바꾸고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훈련은 고유 수용기, 즉 신체 위치와 근육 긴장에 대해 뇌와 소통하는 근육 내 센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 이러한 센서는 덜 민감해지며 이것이 균형이 악화되고 근육이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의도적으로 균형 시스템에 도전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운동 세션 시작 시 2분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당신은 다른 모든 운동 중에 향상된 안정성과 더 나은 근육 제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훈련을 매주 발전시켜야 합니다. 2주차에는 눈을 감고 45초 동안 시도하십시오. 3주차에는 균형을 잡는 동안 부드러운 체중 이동을 시도하십시오. 4주차에는 작은 팔 움직임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계속해서 개선되기 위해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73세의 이정희 씨는 이 단 하나의 훈련이 그녀가 수년 동안 경험했던 비틀거림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기 전까지는 제 몸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단계 점진적 파워 각성. 이제 당신의 신경계가 재활성화되었으므로 우리는 잠자는 근섬유를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노인 피트니스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지구력과 가벼운 저항에 초점을 맞추지만 노화된 근육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파워 트레이닝입니다. 파워는 힘을 빠르게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근력을 잃는 속도의 2배로 파워를 잃습니다. 이것이 계단이 어려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겨워지며 비틀거릴 때 자신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근육 지구력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근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점진적 파워 각성은 활성화 후 강화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최대 근육 수축이 후속 수축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노인을 위해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기대고 앉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벽에 등을 대고 발을 벽에서 약 45cm 떨어뜨리고 서십시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만큼 낮게 내려가십시오. 다리 근육을 가능한 한 색에 긴장시키면서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단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모든 근육을 적극적으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10초간 유지한 직후 일어나서 5번의 빠른 부분 스쿼트를 하십시오. 단 15cm만 내려갔다가 가능한 한 빨리 올라오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고 앉기에서 오는 최대 수축은 빠른 스쿼트 동안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준비시킵니다. 90초간 쉬고 이 순서를 3번 반복하십시오. 최대 수축에 이은 폭발적인 움직임의 조합은
잠자는 근섬유를 재활성화하고 기능적인 파워를 키우는 강력한 훈련 자극을 만듭니다. 1주차에는 벽에 기대고 앉기를 1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2주차에는 15초로 늘리십시오. 3주차에는 20초로 가십시오. 4주차에는 벽에 기대고 앉기를 하는 동안 가벼운 무게를 들어보십시오.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 즉 근육에 약간 더 많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79세의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8주 만에 다리 근력이 40% 증가했습니다. 그는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것에서 손자의 바닥놀이 세션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서 했어요. 2부 순환과 회복의 혁명. 3단계 순환 향상 시스템. 여기서는 당신의 근육 형성 노력을 방해하는 숨겨진 요인, 즉 손상된 혈류를 다룹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근육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것은 더 적은 산소와 영양분이 당신의 근육 조직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의 몸이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혈관 신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떤 나이에서든 이러한 혈관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리 박사의 연구는 특정 운동 패턴이 새로운 모세혈관의 성장을 자극하여 본질적으로 노화된 근육 내부에 더 젊은 순환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순환 향상 시스템은 유압 시스템처럼 다리 근육을 통해 혈액을 펌핑하기 위해 리드미컬한 압축과 이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지 운동 중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당신의 근육 혈액 공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뒤꿈치를 땅에 댄 채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3초간 유지한 다음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가능한 한 세게 3초 동안 누르십시오. 이것이 한 번의 반복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교대 긴장과 이완에 집중하면서 20번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펌핑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의 종아리가 각 반복마다 쥐어짰다가 풀어주는 것처럼. 이 행동은 말 그대로 당신의 하체 근육을 통해 혈액을 짜내는 것이며 수년 동안 부적절한 혈류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위로 순환을 강제합니다. 수십 번의 종아리 펌프 후 즉시 10번의 느리고 통제된 제자리 행진을 하십시오. 각 무릎을 편안한 만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앉은 상태의 압축에서 서 있는 상태의 움직임으로의 전환은 연구에서 근육 산소 전달을 최대 47%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순환 증진을 만듭니다. 각 운동 세션 동안 이 순서를 2번 수행하십시오. 한 번은 중간 지점에서, 한 번은 끝에서. 2주 안에 당신은 일상활동 중 피로가 덜하고 운동 세션 사이의 회복이 더 빠른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혈액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박순자 씨는 수년 동안 다리 경련과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순환 향상 시스템을 그녀의 루틴에 추가한 후 그녀의 경련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피곤하지 않고 2배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다리의 혈류를 열어준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4단계 회복 가속 프로토콜. 이 마지막 단계는 노인들이 근력을 키우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즉 부적절한 회복을 다룹니다. 당신의 근육은 운동 중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회복 기간 동안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노화는 당신의 근육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변화시키며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운동 후 마땅히 느껴야 할 것보다 더 피곤하고 아프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회복 가속 프로토콜은 회복 과정을 가속화하고 장기간의 통증과 피로를 유발하는 대사, 폐기물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표적 근육 이완과 림프 배수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리고 누우십시오. 발이 심장보다 최소 15cm 높게 되도록 베개나 안락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이 자세는 중력을 이용하여 다리 근육의 대사 폐기물을 제거를 위해 순환계로 다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부드러운 발목 돌리기를 하십시오.
각 발목에 대해 각 방향으로 10회 전. 그런 다음 10번의 부드러운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하십시오. 저항 없이 종아리 근육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은 추가적인 피로를 만들지 않으면서 근육 펌프를 활성화합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자세를 10분 동안 유지하십시오. 다리 올리기,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깊은 호흡의 조합은 혈류와 림프 배수를 모두 향상시켜 회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열 회복 향상입니다.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실 15분 동안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십시오. 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운동한 근육으로의 순환을 증가시켜 회복 영양소의 전달과 폐기물의 제거를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상세해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명확합니다. 구조화된 회복 프로토콜을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60%더 빨리 근력을 키웁니다.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이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기 때문에 당신의 근육은 이 체계적인 회복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직 건설 노동자인 82세의 정동수 씨는 처음에 회복 프로토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회복은 운동선수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을 통합한 후 그는 필요 없이 더 자주 운동할 수 있었고 그의 근력 증가는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복이 운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통합 시스템. 이제 네 단계를 모두 결합하여 단 20분이 걸리고 어떤 거실에서나 할 수 있는 완벽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은 각 단계가 다른 단계의 효과를 향상시켜 부분의 합보다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루틴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분간의 신경학적 리셋으로 시작하십시오. 즉시 점진적 파워 각성으로 이동하여 세트 사이에 90초의 휴식 시간을 두고 벽에 기대고 앉기에서 빠른 스쿼트 조합을 3세트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총 8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 순환 향상 시스템을 수행하십시오. 앉아서 하는 종아리 펌프에 이어 서서 하는 행진을 하십시오. 이것은 3분이 걸리며 남은 운동을 위해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의 절반쯤 지났을 때 해야 합니다. 점진적 파워 각성의 2번째 라운드로 마무리하되 이번에는 약간 수정하십시오. 벽에 기대고 앉기는 동일한 시간 동안 하되 빠른 스쿼트를 튼튼한 계단이나 연석 위로의 느리고 통제된 스텝업으로 바꾸십시오. 이 변형은 파워 트레이닝 자극을 유지하면서 다른 근섬유와 운동 패턴을 목표로 합니다. 10분간의 다리 올리기 기간을 포함한 전체 회복 가속 프로토콜로 세션을 완료하십시오. 회복을 포함한 전체 루틴은 정확히 20분이 걸리며 세션 사이에 최소 하루의 휴식을 두고 일주일에 3번 수행해야 합니다. 주간 진행 일정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중요합니다. 1. D주차는 운동 패턴을 마스터하고 루틴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4주차는 유지 시간을 연장하고 반복 횟수를 추가하여 강도를 높입니다. 5. 6주차는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더 높은 계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변형을 도입합니다. 7, 8주차는 회복이 허용된다면 빈도를 주 4회로 늘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2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고 6주까지 상당한 근력 증가를 보이며 12주까지 극적인 기능적 개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일관성과 점진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계속해서 개선되기 위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흔한 우려와 장애물 해결.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우려들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종종 사람들이 이 루틴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려는 안전입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떡하죠? 이것은 정당한 우려이며 안전이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이 루틴의 모든 운동은 여러 안전 수정 사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균형 구성 요소를 위해서는 항상 벽이나 튼튼한 가구 근처에서 시작하십시오. 벽에 기대고 앉기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뒤에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 있는 운동이든 팔이 닿는 곳에 안정적인 표면을 유지하십시오.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 질환, 조절되지 않는 혈압,
최근 수술 또는 심각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태는 적절한 수정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기존의 통증이나 신체적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요 또는 관절염이 있어요는 흔한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통제되고 점진적인 운동은 종종 만성 관절 통증에 대한 최상의 치료법이며 휴식이나 운동 회피가 아닙니다. 루틴은 거의 모든 한계에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앉기 중 무릎 통증이 있습니까? 더 높은 시작 위치를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게 작업하십시오. 균형 문제가 있습니까? 조리대를 잡고 균형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이동성이 제한됩니까? 많은 구성 요소는 훌륭한 결과와 함께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운동할 에너지가 없어요는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운동하기에는 너무 피곤하지만 운동 부족이 당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에너지를 만드는 수정된 버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신경학적 리셋과 순환 향상 구성 요소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들은 부드럽고 실제로 혈류와 근육 활성화를 개선하여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2주차의 파워 트레이닝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3주차 전체 회복 프로토콜을 추가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몸이 적응하고 실제로 루틴에서 고갈된 느낌을 받는 대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달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하며 더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와 사례 연구. 이 루틴의 효과는 희망이나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연구기관의 확실한 과학적 증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를 검증하는 몇 가지 주요 연구를 공유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재활성화 구성 요소는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에 기반하며 이 연구는 균형 훈련이 노인의 잠자는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0세 이상 2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는 8주간의 균형 훈련이 근육 활성화를 34%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42%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워 트레이닝 접근 방식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제니퍼 빈 박사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연구는 65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통적인 근력 훈련과 파워 훈련을 비교했습니다. 파워 훈련 그룹은 동일한 훈련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오르기 및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기능적 작업에서 2배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순환 향상 시스템은 미국 스포츠 의학 대학의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이 연구는 리드미컬한 근육 수축이 노화된 근육 조직의 모세혈관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주 동안 순환 향상 운동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근육 혈류가 28도 증가하고 운동 능력이 31% 향상된 것을 보였습니다. 회복 가속 프로토콜은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기반하며 이 연구는 구조화된 회복이 노인의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 프로토콜을 따른 참가자들은 동일한 운동 루틴을 수행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60% 더 빨리 근육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넘어서 저는 이 정확한 루틴을 사용한 사람들의 실제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선별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를 때 제가 일관되게 보는 결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77세 박지영 씨는 고관절 골절 후 6개월 동안 보행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녀의 물리치료사는 그녀가 아마도 영구적으로 보조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틴을 16주 동안 한 후 그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보조 없이 걸었습니다. 그녀의 근력 테스트는 다리 파워가 180% 향상되고 균형 자신감이 220%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84세의 최재호 씨는 2층 집의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주간의 훈련 후 그는 집으로 다시 이사했고 이제는 어려움 없이 매일 여러 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의 다리 근력은 150% 향상되었고
그의 걷는 속도는 85% 증가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적으로 건전한 원칙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한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강하고 기능적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에 올바른 자극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영양 및 생활 습관 최적화.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더 강하게 재건하기 위해 올바른 연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육의 수리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의 60%만 섭취합니다. 당신은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살코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고품질 공급원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타이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각 운동 세션 후 30분 이내에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성장을 위해 준비된 상태인 과학자들이 단백동화 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엽니다. 간단한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한 줌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과 근육을 만드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은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탈수는 근력을 최대 15%까지 감소시키고 회복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운동하기 전에 240ml의 물을 마시고 더 긴 세션 중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끝난 후 1시간 이내에 또 다른 480ml의 물을 마시십시오. 수면의 질은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 수리의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방출됩니다. 65세 이상의 성인은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최소 20%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보내야 합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십시오. 고급 진행 및 변형. 82주 후에 기본 루틴을 마스터했다면 당신의 근육은 계속해서 개선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정체를 방지하는 입증된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앉기를 위해서는 한쪽 다리로 벽에 기대고 앉기로 진행하십시오. 5초 유지로 시작하여 다리당 15초까지 늘리십시오. 이것은 일방적인 근력과 균형을 향상시키면서 도전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파워 트레이닝은 저항밴드나 가벼운 무게를 추가하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체역학 분석에 따르면 벽에 기대고 앉기 중에 3kg 덤벨을 들면 근육 활성화가 23% 증가합니다. 균형 운동 중에 두꺼운 베개 위에 서서 불안정한 표면 훈련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더 깊은 근육 활성화를 강요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기능적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옆으로 걷기와 뒤로 걷기를 루틴에 통합하여 다방향 움직임을 추가하십시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앞으로 움직이는 패턴만 훈련하여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낙상에 취약하게 됩니다. 흔한 문제 해결. 4주 후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의 흔한 문제들을 확인하십시오. 매주 난이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근육은 빠르게 적응하고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구성 요소 없이는 근육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과도한 훈련은 과소훈련보다 더 많은 진전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속을 방해하는 초기 통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적응 통증입니다. 강도를 25% 줄이고 완벽한 자세에 집중하십시오. 통증은 당신의 몸이 적응함에 따라 2주 이내에 감소해야 합니다. 균형 문제는 종종 천천히 개선됩니다. 3주 후에도 균형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균형 훈련의 빈도를 매일 5분 세션으로 늘리십시오. 균형은 드문 긴 세션보다 잦은 짧은 세션에 더 잘 반응합니다. 진행 상황 측정. 매달 다음의 특정 지표를 추적하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목표는 12초 미만입니다.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간. 목표는 다리당 30초입니다. 30초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스텝업 횟수. 목표는 다리당 15회입니다. 6m를 걷는 속도. 목표는 16초 미만으로 완료하는 것입니다. 매주 측면에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근육 선명도 개선은 종종 근력 측정치가 변하기 전에 나타납니다.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그리고 더 쉬워진 활동에 대한 일일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장기적인 비전. 이것은 단지 낙상을 예방하거나 자립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신체적 자신감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든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들과 보조를 맞추고 이동성 걱정 없이 여행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존엄성과 자립을 유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공유한 루틴은 당신의 삶에 단지 세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월의 삶을 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을 미루는 매일은 불필요한 약함과 증가된 낙상 위험의 또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루틴에 전념하는 매일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근력과 자신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당신의 몸은 올바른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어떤 나이에서든 당신 자신의 가장 강한 버전이 되기 위해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라고 궁금해하며 또 다른 날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신경학적 리셋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순환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당신은 완전한 루틴을 하고 당신의 몸에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신은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만드십시오. 약함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고급 기술과 실제 성공 사례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를 위해 지금 구독하십시오. 오늘 어떤 단계부터 시작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근력으로의 당신의 여정은 그 첫 댓글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정보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세월을 시간의 희생자로 보낼지 아니면 인간의 신체가 가진 근력과 활력의 잠재력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증거로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강함을 선택하십시오.